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귀경객들은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연휴 기간 대형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었던 섬 고향을 차량을 타고 가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립교와 공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이전 가능 후보지로 발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언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세금 체납이 많아지면서 공매 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 압류 물건들도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귀성객들은 다시 각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받은 에너지, 또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의 힘으로 다시 힘을 내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 1단계가 개통한 이후 광주의 대표적 관문이 된 광주 송정역. 용산행 KTX를 타는 귀경객들의 표정에 밝음과 여유가 넘칩니다. 섭섭하지만 또 집에 가야 되니까 부모님 저희 다음에 또 올 때까지 잘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곁에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줄 귀한 뽀뽀를 하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용돈 받기 부끄러워하는 아이의 손에 기어이 지폐를 쥐어줍니다. 오면 반갑고 좋지요. 근데 가면 또 서운하고. 네. 호남선과 서해안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광주 광천터미널엔 느지막이 귀경길에 나선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아들을 배웅하러 나온 부부는 차창한 아들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왔다 가니까 서운하지. 올 때는 반갑고, 그래요. 아들 내외에 주기 위해 차례상에 올린 과일을 종류별로 담고 또 미리 준비해둔 참기름과 고춧가루가 새지 않게 꼼꼼히 다시 한번 싸서 담습니다. 나도 애들이 다 오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엄마의 심정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출근하려고 하니까 좀 찹찹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시민들은 고향과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힘을 바탕으로 일터에서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 가라. 잘 살고 잘 있다 와.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늦더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나주 27도, 곡성 25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동안에는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많은 영향을 줬던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현재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본에 상륙하면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해상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8.6도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1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5도, 담양도 25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면서 평년 기온이 예상됩니다. 구례가 25도, 보성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명절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음독 자살과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남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 같은 폭우에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여수의 한 가정에서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70대 누모와 50대 딸이 음독 자살을 기도해 숨졌습니다. 먹기 전에 계속 우리 여기서 들으니까는 들으니까 계속 우는 소리가 나고 싸우고 1시간 원 넘게 그러더라고. 명절 가정폭력도 잇따라 광주에서는 추석 연휴 계획을 바꿔 친정집에 가겠다는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5대 범죄는 92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18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빗길 사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15일,
영광의 한 도로에서 트랙터가 역주행하며 오중 충돌 사고를 내 9명이 다쳤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담양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연휴의 끝자락에는 남부지방에 떨어진 300mm에 가까운 물폭탄에 비 피해가 이어져 귀경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피해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담양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불에 사람들이 계곡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침수 등 1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잇따라 풍성해야 할 한가위, 농민들의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에 연휴 기간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성과 담양의 비닐하우스 91동과 침수 농경지 1.4헥타르에 대한 물빼기 작업을 마쳤고 장흥과 강진도로 붕괴 현장과 여수시 남산동 공사 현장에서 쓸어내린 토사도 응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재난당국은 현재 접수된 광주 전남 지역 내 120여 건의 비 피해 신고 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현지 조사 후 구체적인 최종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때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 추석과 비교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광주에서는 6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4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끼고 있는 전남의 바다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었던 섬 고향을 차량을 타고 가거나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갈라 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 사이 해상에 놓이고 있는 세천년 대교입니다. 총 사업비 5,600억 원으로 벌써 6년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3%. 2018년 개통되면 이미 다리로 연결돼 있는 자은과 암태, 탈금, 안좌도 등 중부권은 언제든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공법을 다 검토를 해하고 예산 검토를 다 끝냈기 때문에 차질 없이 2018년 초면 완공을 이뤄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을 거쳐 가야 했던 지도와 임자도는 도초도와 안좌도 등과 최근 여객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0길로 가던 머나먼 흑산권역은 50인승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208억 원을 세우고 토지와 어업권 등 주민 보상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항 사업이 추진 중인 울릉도보다 공사가 수월해 2020년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포에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개항했을 때 한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또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된 여객선 공영화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섬이 멀고 불편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한 1차 관문이었던 만큼 여야에선 민심 잡기에 주력했는데요. 네, 올해 추석 밥상 민심은 어땠는지 이계호 의원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잘 보냈고요. 네,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역구가 상당히 넓으시잖아요. 뭐 담양, 한평, 장성, 영광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 영광에서 상사화 축제에서 잠깐 뵀거든요. 바쁘시게 이렇게 좀 돌아다니셨겠어요. 예, 9월 8일 날 본회의 끝나자마자 지역구로 내려와서 추석 전에는 이제 우선 당장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쌀값 문제로 농민들 만나서 서로 간담회도 갖고 또 재래시장 그리고 복지시설 이문도 다니고 추석 당일날 즈음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요즘 뭐 노래자랑이니 축구대회니 뭐 이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쭉 참석을 해서 지역 주민들 만났고요. 직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불갑산 상사화 축제, 또 한평에서는 꽃무릇 축제라고 부릅니다만은 양축제 또 참석해서 관광객들도 뵙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매일 하루에 뭐 10여 건씩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연휴였습니다. 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더민주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총선 때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여러 곳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민심의 변화 체감하셨나요?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뭐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뭐 여전한 반문정서라 할까? 그런 우리 당이 바닥에 깔린 있는 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다소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 대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요? 지역민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 열망은 대단히 높아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반문정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여전한 상황인데 정권 교체의 주역을 과연 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 없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들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뭐 민주당이 담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지역민들의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틈을 타서 또 우리 당 외의 다른 후보들은 뭐 반문정서를 본인에 대한 착각으로 지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대선전이 조기에 점화되는 느낌인데 당 내에서도 빨리 경선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선 시기 언제쯤 될까요? 추미애 대표가 엊그제 말씀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대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기 뭐 경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야당이 뭐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러 우리 당의 소위 잠룡들 숨어 있는 그 대권 후보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선 시기가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좀 둘로 나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다라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쪽도 있잖아요. 감동이 없는 경선은 필패다. 이런 쪽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야당의 역동성 또 정권 교체 등 대국민들의 열망 이런 걸 고려할 때 국민적 후보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특히 호남이 정권 교체의 진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남에서 비토를 당한 후보들이 있다면 그런 후보들이 과연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치열한 논쟁들이 좀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계호 의원께서는 손학규 전 사임 고문과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만나셨을까요? 손학규 고문께서 뭐 저에게 정계 입문을 할 당시에 대표를 하고 계셔서 뭐 개인적인 친분은 두텁습니다. 다만 이번 연휴 때 직접 뵙지는 못하고요. 추석을 서울에서 보내셨더라고요. 내려오시면서 서로 통화해서 최근에 안부 확인하고 또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뭐 구체적으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뭐 추석 셌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결정을 좀 빨리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세금 체납이 많아지면서 공매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 압류 물건들도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 일대는 현재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땅 소유주가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처럼 올 들어 광주 전남에서 지방세 등을 내지 못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10여 건. 액수로는 114억 원에 이릅니다. 공매 물건과 액수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선 시군 업무인 체납 징수를 올 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금 체납과 이에 따른 공매 의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납세 의식에 결여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밀린 세금은 여전히 잘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벌인 결과 지난달까지 매각 건수는 10%, 금액으로는 36%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실제 매각건 자체가 매각 금액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체납 징수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입찰 참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입찰을 더욱 활성화해 낙찰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공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광주에서 채용 박람회를 여는 등 지역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10월 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수도권 지역 근무를 원하는 쿠팡맨 3,000명과 광주권 직간접 고용 근무자 2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고 1톤 탑차 안전운행과 성실성이 채용에 중요하다고 쿠팡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이전 가능 후보지로 발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언제 선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수원 군공항 이전 가능 후보지로 화성시와 안산시, 평택시와 이천시, 여수시와 여주시와 양평군 등 6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수원 군공항 이전 적정평가를 내린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달 적정평가를 받은 광주 군공항 지역 주민과 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주민들이 국방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생활기록부 조작 파문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권한부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학생부 정정대장과 특기사항 등을 긴급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나이스 접속 권한과 수정 횟수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번 수시에서 지역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22일과 23일 전국 주요 대학을 방문해 공정한 평가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무안의 한 목욕탕 4층에서 5살 어린이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저녁 8시 5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목욕탕 4층 비상구 창문에서 5살 최모양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양이 목욕탕 비상구에 있는 1m 높이의 창문 난간에서 놀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목욕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1,365명이 가정폭력으로 96명이 부부싸움 도중 집길을 부수는 행위로 검거되는 등 모두 1,574명이 검거됐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8건의 존속 살해 등 폐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구부 코치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모 학교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 배구부 사건과 관련해 우선 통렬한 반성과 깊은 유감을 전해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자 성교육과 실태조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의 여자 배구팀 일부 학생들은 코치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문제가 제기되자 코치를 해임했습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평정한 무죄 사건 10건 중 2건 이상이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 사건 7,100여 건을 평정한 결과 이 가운데는 22.6%, 위진한 수사나 법리 오해 등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며 과오가 있는 검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를 물리치고 3연패에서 벗어나며 가을 야구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아는 1대1로 팽팽히 맞선 7회 초 무사 2, 3루 기회에서 상대 실책과 용병필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뽑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구원 등판한 한승혁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 투수가 됐고 김진우와 임창용 등 불펜진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4위 LG와 2게임 반차 뒤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